그리고 동작침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서서히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동작침이 또 도움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이 동작침이라는 거는 허리 예. 통증이 극심해서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의 통증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치료 방법인데 네. 영상을 좀 보시면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자, 환자가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팔과 다리에 있는 특수한 혈자리에 침을 놓고 환자를 양옆에서 의료진이 견인해서 들어 올린 상태로 걷게 합니다. 자, 영상 보시면 저 옆에서 환자분들을 옆에서 걷게 하죠. 네. 양옆에서 잡아주고 견인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은 통증이 줄어드는 상태로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들이 많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풀리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염증들이 빨리 풀리고 통증이 빨리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구를 한번 결과를 한번 예, 예. 살펴봤는데 네.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자, 디스크 환자가 꼼짝 못해서 병원에 실려온 경우에 저희들이 한 개 집단은 진통제를 놓고 한 개 집단은 동작침법을 했습니다. 네. 30분 뒤에 살펴봤을 때 동작침법을 했던 환자가 통증 감소율이 5배 이상 빨랐습니다. 5배 이상이요? 네. 이 연구 결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허리 통증이 심해서 꼼짝 못할 정도가 됐을 때 네. 보통 응급실에 가거나 가까운 양방병원에 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는 거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실질적으로 동작침이나 침치료로 저렇게 통증을 빨리 줄어들 수 있다. 상식에 반하는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중요한 연구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통증이 심할 때 단순하게 진통제나 이런 거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침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치료 방향을 잡는 것도 한번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동작침이긴 하지만 침이라고 해서 이제 누워서 받는 치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실질적으로 예. 침을 맞던 침을 맞지 않던 통증이 심했을 때 잘 관리된 하에서 적절하게 움직임을 가져주는 게 나중에 환자의 통증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예후에 아주 좋은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실질적인 사례를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 보면 좋을까요? 자, 다음 환자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70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예. 평소 허리 통증 별로 없으셨습니다. 빨래를 하시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이 드셔갖고 그대로 구급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MRI를 찍어서 상태를 본 결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자, 환자분이 4번 요추와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뒤에 있는 후종인대라고 해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인대까지 찢어갖고 밑으로 흘러내려 있는 상태셨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심하신 상태였고요. 일단 이럴 때 구급차에 실려왔을 때 바로 하는 게 동작침법입니다. 아, 자, 이 상태에서 그렇군요. 환자분 네. 동작침법을 해서 30분 이내에 환자분 스스로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구급차에 실려서 왔는데 놀랍네요. 30분 이내에 예. 스스로 걸으신 거죠.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도 놀래고 환자분 그쵸. 스스로도 놀래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동작침법으로 사실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동작침법에서 환자분이 스스로 걷게 되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성으로 디스크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이즈도 크고요. 예. 쉽게 염증이 다시 발생돼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차단하고 매우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나중에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하는 아주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주일 정도 짧게라도 입원해서 염증을 잘 다스리면서 한약으로 꾸준하게 염증을 잡아주고 통증을 제어하고 디스크 조직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면 일주일 치료하고 입원 치료하고 나중에 외래 치료를 3개월 정도 지속을 하게 네, 되면 네. 대부분의 환자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디스크도 나중에 다시 찾아보면 MRI상 다시 디스크가 흡수된 것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 그런데 이 한방 치료가 이렇게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방 치료가 빨리 좋아지게 예. 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구조적으로 치료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디스크 치료를 할 때, 협착증 예. 치료를 할 때 어떤 디스크나 어떤 한 관절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모든 거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구조를 좋게 한다는 겁니다. 디스크를 예를 들면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디스크 위아래에 있는 척추뼈는 제자리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뼈를 바로 잡아주는 추나 치료를 하게 되고 신경 주위에 염증이 생긴 것들은 신경근 회복술로서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과 인대의 긴장은 침으로써 풀어주게 됩니다. 네네. 한약은 조직들이 회복이 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디스크 하나를 놓고 뼈, 근육, 인대, 신경, 관절 주위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치료하니까 디스크도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좋아져서 치료를 하는 거는 단순히 효과도 빠르지만 몸 자체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네요. 재발률도 낮출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 부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원인과 또 그 이후에 따라오는 저 효과들까지도 감안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니까 이런 증상들을 잘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럼 이번에는 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압박골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이 사실은 제일 많죠. 예. 이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크고 작은 외상이나 혹은 심하신 분들은 기침이나 물건을 들다가도 오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척추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푹 하고 주저앉아서 척추뼈가 주저앉는 형태로 골절이 일어나는 형태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얘기하고 증상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꿈쩍하기가 어려워요.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환자가 네. 그대로 쓰러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이거를 진단할 때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원래 척추뼈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가지게 예. 됩니다. 그런데 압박골절이 오게 되면 앞으로 푹 하고 주저앉아서 저렇게 척추뼈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고요. 네. 치료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환자의 추가적인 골절을 막는 게 첫 번째입니다. 골다공증 환자 혹은 압박골절 환자들은 대부분 1년 이내에 네. 25% 환자가 재발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50% 환자는 압박골절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인 자체가 뼈가 약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 척추뼈가 추가적으로 더 붕괴를 막는 거를 첫 번째로 봅니다. 그래서 한약으로 뼈가 빨리 붓고 뼈가 다시 튼튼해지는 치료를 한약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고 네. 또 무너진 뼈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퍼지게 되는데 그 염증은 신경근 회복술로서 염증을 다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한약으로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도 잡아주지만 근본적으로 뼈가 더 붕괴되는 걸 막아주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염증은 신경근 회복술로 잡고 통증을 잡게 됩니다. 동시에 환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쉬셔야 됩니다. 네. 이제 주변에도 이런 압박골절이 있었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관심 있게 여쭤봤고요. 이 신경근 회복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받으면 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요? 네, 영상 좀 보시면 신경근 예. 회복술을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렇게 긴 주사 약침 바늘로 심부에 있는 문제가 생긴 병소에 고용량의 약침을 바로 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염증으로 가득 차 있는 조직 주변에 염증은 예. 일단 씻어내버리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남아있는 약침액 자체가 주변 조직에 염증이 다시 생기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 약침액, 신경근 회복술에 쓰는 약침액이 어르신들에게 좋다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주사 치료를 받을 때 기대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은 네. 보통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신경근 회복술에 사용되는 약침액은 부작용이나 내성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처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예.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통증도 줄여주지만 염증도 줄여주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반복해도 내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 방법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여쭤볼 게 이제 추나요법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어르신분들한테도 괜찮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있어서요. 네. 예. 추나요법은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네. 척추뼈를 교정을 하는 방법인데 영상처럼 저렇게 베드 위에서 환자를 회전을 준다거나 낙차를 이용해서 환자의 비뚤어진 척추뼈를 바로 잡아주는 요법입니다. 예. 추나요법은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눠서 쉽게 생각을 해보면 급성으로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온 환자들은 근육과 인대가 굉장히 심하게 굳어져 버리게 네.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근육과 인대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침 치료나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는 근육과 인대가 쉽게 잘 안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 척추, 뼈, 즉 근육이 매달려 있는 뼈 자체를 교정하게 됐을 때 드라마틱하게 근육과 인대가 풀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환자들한테 근육과 인대가 문제지만 뼈를 잡아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뻣뻣한 상태로 관절들이 굳어져서 예. 우리들은 관절이 잠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뻣뻣해진 거죠. 네네. 그런 경우에 가볍게 아주 조심스럽게 관절 방향에 맞춰서 잠긴 척추뼈를 열어주게 되면
그것도 추나 치료의 기법이기 때문에 예, 예. 어르신들 오랫동안 아파서 잠긴 척추 관절은 추나로 열어주는 것들이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다만 골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반복적으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던 잘 숙련된 의료진에게 추나요법을 받으시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의료진이 중요하다.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